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심야에 발사한 것은 처음이고 보름 사이 7번째 도발입니다. 이렇게 정례화하듯 이틀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북한 도발의 특징과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두 발을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그리고 2주 새 벌써 7번째 도발입니다. 이렇게 잦은 도발은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먼저 이번 최근에 7차례 도발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요. 총 7차례 쏜 미사일은 12발입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고요. 올 초 들어서도 북한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질주를 했죠. 그 당시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짧은 시간 내에 쐈지만 이만큼의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7차례의 12발의 미사일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름을 부르는데 KN 23, 24, 25, 일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원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생소한 그런 장소에서 미사일을 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이제 흔히 텔이라고 불리는 그걸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서 쏜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오늘도 새벽에 쏘지 않았습니까? 1시 그 정도로 발표를 하는데 새벽에.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쏜 미사일이 또 시간대가 매우 다양합니다. 새벽도 있고 늦은 밤도 있고 아침도 있고 낮 시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쏜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이것에 대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종의 전술적 능력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전장 환경을 상정해놓고 자신들이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전술핵, 저위력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시점과 발사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연합기동훈련 종료 직후고 또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새벽 2시가 조금 못된 심야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 도발 시점의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도발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9월 25일부터 북한이 시도를 했는데요. 도발을 예. 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특히 항공모함이라는 전략 자산. 항공모함은 미국이 한국한테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전략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 전략 자산이 한국 영해에까지 들어와서 한미 훈련하고, 물론 이제 공해로 나가서 한미 훈련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런 한미 연합훈련 전략 자산을 동원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한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연합훈련, 특히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적대시 정책을 얘기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의 영구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누가 먼저 시작했냐의 문제이긴 한데 3월 24일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깨물어서 우리로서는 대응 차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에 시연된 거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과감하게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지금까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만큼 보름 동안 12차례 12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한 발도 실패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다
모든 미사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실전 배치가 됐는데 어쨌든 그만큼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합훈련 중에도 자신들이 도발을 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럼 이번 발사에 대해서 연합훈련의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노동당 이 창건일이 있고 또 16일에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점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동당 창건일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그 김정은 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성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북한이 이렇게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오는 것, 또 거기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전혀 알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북한 외부 매체를 통해서 해외에만 알려지는 것이지 북한 내부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의 연합훈련을 한미가 한다면 북한도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대응훈련을 하고 또 전 국민을 동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글쎄 현재로서는 이런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북한이 공개적인 입장을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담담하게 사실 확인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방어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 편을 들었죠. 그래서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가 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이런 발사 도발은 크게 문제시 삼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은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삼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내부에 좀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 방어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장소를 계속 이번에 바꾸고 있습니다. 평북, 평양, 평남, 자강도 이번에 강원 문천까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 방어하는 한미의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롭고 위협이 되는데요. 북한이 이동형 발사대 이른바 텔이라는 것을 한 200개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이 텔이라는 이동형 발사를 사방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합니다. 일종의 기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 탐지식별 장비가 그것을 다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 중에 하나에서 발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의 장소를 다 달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탐지식별을 어렵고 탐지식별이 어려우면 요격과 그것을 위한 선제 타격도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북한의 능력이 상당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한국, 일본, 괌까지를 포함한 이런 핵 미사일에 대한 타격 능력은 사실상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아주 정확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목적은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미 1이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일종의談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북한의 도발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시점에서 또 다양한 장소에서 발사를 했고 한미 전략 자산이 전개된 상황에서도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정치적 목적도 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셈인데 핵실험이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발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실험까지는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ICBM도 이미 북한이 올해 들어서 수차례 시험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되는 게 일본에서 오늘 이번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합참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SLBM이라고 불리는 그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작년 1월 8차 당대회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권력 기구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던 그 발전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무기 체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7차 핵실험이겠죠. 예. 과연 북한이 이것을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저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이런 전술핵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소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소형화를 위한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부 의견이고요. 또 정치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핵 보유를 확실하게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핵 보유국임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이벤트가 바로 7차 핵실험입니다. 예. 아마 그걸로 일종의 방점을 찍고 그 다음 단계로 국면을 바꿔서 미국과의談판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시점은 일단 뭐 당연히 중국의 20차 당대회 시점은 피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시점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질문을 다시 드리면 16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치러지고 다음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가 좀 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 20차 당대회가 바로 끝나고 또 그렇게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당대회를 일종의 어떤 축제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정원에서 예측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긴 하죠. 예. 20차 당대회 이후에 그 미국 중간 선거 중간 정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만큼 주목도를 끄기는 좋겠죠. 특히 예. 미국에서 이 뭐 7차 핵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군사적 또 안보적인 도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을 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한국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북한은 그 시기를 좀 피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오늘 미사일 도발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 NSC 회의를 열었고 지난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레이건호가 다시 재전개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한미 군 당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북한의 이런 핵 질주를 막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네. 전체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시점이죠. 사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북한이 명분 삼아서 뭐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의 목적의 미사일 발사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명분 삼아서 그간 개발해왔던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과 형태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다. 예. 최대한 자신들의 그런 미사일에 대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의도도 읽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미 또 한미일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북한을 중단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력 시위 차원에서는 최대치인 항공모함 전달이 들어왔는데도 거기에 북한이 공격적인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유엔 안보리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가져갔는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제재가 있는데 제재도 뭐 실질적인 제재의 강도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의 국내 상황 또 경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같이 한미가 계속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한미일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심 그런 전력으로 만들고 있는 잠수함에 대한
그런 훈련이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미사일을 쏘는 걸 탐지식별 요격하는 훈련이죠. 예. 일본까지 포함하면은 그만큼 억제 능력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매우 공격적인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핵질주를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난달 9일 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공세적 무력 운영 기조를 명확히 밝히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 이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핵 법령화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그런 실질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핵 법령화는 지금까지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핵 전략, 핵 독트린이 있는데 북한처럼 아주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것이 없습니다. 핵 법령화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고 또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법령화, 일종의 제도화를 했고 그 제도화에 따라서 실제 상황을 상정한 그런 일종의 훈련 또 그런 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온 것은 북한에게는 임박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핵 능력을 구비한 국가가 점점 더 공격적인 그런 군사 전략을 감행하고 군사 전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례에서도 확인이 됐고 북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최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최근 도발이 이 북한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는 따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 판단에는 내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늘 예.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의 위협과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내부의 단합을 모색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시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하는 것 아닌가. 예. 지난번 그 최고인민회의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보더라도 한 5분의 2는 결국 핵 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나머지는 경제적인 얘기를 했고 식량 부족 또 농업 생산을 증가하고 생필품 필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국 회의에서도 농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은 뭐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비록 그 미국의 항모 전단이 들어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사일로 대응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북한이 이미 그 코로나19가 공개적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됐다라는 것을 밝힌 4월 말 5월부터는 이런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을 내부적으로는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런 북한의 태도, 정부의 태도가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북한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앞으로 도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핵실험이 우리가 예상한 시점에 펼쳐질 것인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이 도발과 특징 전망에 대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